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림낚시의 장비와 소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와 소품 들어가기 전에 내림낚시는 어떤 낚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바닥낚시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림낚시는 내림 입지를 노리는 겁니다. 올림낚시는 쭉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채지만 내림낚시는 깜빡 내려가는 것을 보고 챕니다. 자, 이 부분은 예신을 노리느냐 본신을 노리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림낚시 같은 경우는 고기가 물고 올라오는 본신을 보고 챔질을 하는 반면에 내림낚시는 그 흡입하는 순간 그 깜빡하는 예신을 보고 채는 겁니다. 때문에 올림낚시 같은 경우는 본신을 보고 여유롭게 챌 수가 있기 때문에 낚싯대 여러 대, 다대 편성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내림낚시는 그 깜빡하는 예신을 채야 되기 때문에 낚싯대는 한 대만 사용해야 되고 또 항상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깜빡하는 순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섬세한 낚시를 하다 보기 때문에 채비도 역시 아주 섬세하게 가늘게 또 작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사용하는 찌도 올림낚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같이 올림낚시와 같이 바닥층을 노린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낚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내림낚시를 하면 혹시 고기를 띄우지 않나 해서 피해의식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내림낚시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고기가 떴다라고 생각하면은 채비를 띄워서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림낚시는 내림 입지를 본다는 거지 띄워서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층을 노려서 바닥에 있는 고기를 잡는다는 면에서는 올림낚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낚시에서는 이 찌의 부력을 상쇄시켜주는 도구로 동그란 봉돌, 동그란 납, 보통 봉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봉돌을 사용하는 반면에 내림낚시에서는 편납, 납 펴진 겁니다. 편납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편납을 직접 원줄에 감으면 원줄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편납을 감아주는 도구, 즉 편납 홀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납 대신 쓰는 편납, 그 다음에 원줄과 목줄을 연결해주는 도래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편납 홀더와 도래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진 납, 편납을 감아주는 도구가 이 편납 홀더인데, 이 편납 홀더는 도래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일체형입니다. 자, 요거는 원줄에 바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바로 목줄을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요 목줄을 연결하는 요 도래도 이게 터진 도래가 있고 막혀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연결하는 방법이 틀려지는데, 자, 요 같은 경우는 원줄에 바로 연결하는 일체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채비는 아주 간결해지는데 반면에 이 봉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른 대처력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고, 요거는 필요한 경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유동을 시키기 위해서 아래 위로 이 스토퍼를 끼워놨는데, 만약에 고기가 중간에 떴다든지 해서 또는 채비를 천천히 내리기 위해서 편납이나 편납 홀더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스토퍼를
원하는 위치에 올려주고, 그러면은 편납과 편납을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홀더를 다 같이 올려서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편납을 중간, 원줄 중간, 찌밑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으로 올려서 요 밑에 요 원줄서부터 요 목줄까지 요 부분을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낚시라든지 또는 받아치기를 할 때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채비가 단점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스토파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원줄이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복잡한 반면에 대신 상황 대처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림 낚시를 하실 때는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시작도 하시는데 이런 일체형으로 시작을 하셔서 이게 간결하니까 일체형으로 시작을 하셔서 어느 정도 숙달된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편납을 올릴 필요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면 그때는 이런 유동 방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이 도래 부분도 이렇게 터진 도래가 있고 한쪽으로 이 터진 도래가 있습니다. 터진 도래가 있고 이렇게 오링 같이 다 막혀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채비를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터진 도래 같은 경우는 채비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쾌속전환 도래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보면 실제로는 요게 터져 있어서 빠질 수도 있고 한쪽으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목줄 채비다라고 하면 이거 연결하는 방법은 목줄이 터지면 바로 새로운 목줄을 이렇게 껴서 요 손가락에 반원을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요거를 요 터진 곳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쭉 당겨주면 지금 빠졌는데 손가락에 원을 그려주고 터진 곳에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면 어느 쪽 목줄을 당겨도 반대편 목줄이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쪽 목줄이 끊어졌다든지 목줄 길이를 틀리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또 이 터진 곳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빼내면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다시 목줄 길이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터진 도래, 한쪽이 터진 도래를 사용하면 요거 쾌속 전환 도래,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다. 경기 낚시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요 방법을 쓰시면 목줄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터진 곳에 목줄을 원하는 단차를 줘서 거시고 요 손가락에 원을 그리셔서 이 터진 곳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어느 쪽 목줄을 당겨도 반대편 목줄이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실 때는 한 번 더 하셔도 되는데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또 사용하다가 교체가 필요할 때는 이 터진 곳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줄은 보통 모노필라멘트를 쓰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사용하시는 원줄의 약 2분의 1 정도 굵기를 사용하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1호 원줄을 사용한다면 약 0.5호 정도 목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0.85라고 하면 원줄이 0.85면 0.45 정도, 0.6호면 0.35 정도, 약 반, 2분의 1 정도, 그 정도 사용하시면 적당합니다. 근데
너무 가늘게 쓰면 많이 터질 수가 있는데 목줄이 약 25cm 이상만 되면 원래의 그 줄이 갖고 있는 인장 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줄을 너무 짧게 쓰시는 건 안 좋고, 나중에 이제 각 기법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25cm 이상은 씁니다. 25cm 이상 길이로만 쓰면 원래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줄의 굵기는 약 원줄의 2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엉켰을 때 풀어놓더라도 그 펌어가 덜 생기는 복원력이 좋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줄, 앞에 원줄 부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목줄과 원줄을 구별하는 방법은 같은 제품일 경우에 이렇게 줄을 색깔을 보면 이렇게 유색으로, 이건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유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원줄이고, 무색으로 되어 있는 거, 코팅되면 뻣뻣해지기 때문에 목줄은 뻣뻣해지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코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요 무색으로 되어 있는 게 목줄입니다. 그래서 호스는 보통 원줄에 맞춰서 쓰시되, 저수온기 같은 경우에는 035 내지 045 정도, 그 다음에 보통 고수온기에는 055 내지 065 정도까지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낚시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내림 낚시에 처음 오셔서 제일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늘이 작고 가늘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이 챔질을 하면 목줄이 터지든지 또는 바늘이 뻗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 바늘을 좀 튼튼한 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챔질에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닥 낚시 같은 경우는 챔질과 끌어내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챔질하면서 바늘에 부하가 걸려서 또는 목줄이 터지든지 바늘이 뻗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튼튼한 바늘, 조금 무거운 바늘을 쓰셔야 되는데, 내림 낚시 같은 경우는 아주 섬세한 채비에 섬세한 바늘을 쓰더라도 먼저 탁 입에 걸어놓고 천천히 당기는 2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사 바늘이 조금 작더라도 또 약하더라도 충분히 대탄력을 이용해서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처음엔 힘듭니다. 이 챔질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채다 보면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일단 챔질을 해서 박아놓고 그 다음에 끌어내는 동작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목줄도 03, 04 이렇게 가늘고 쓰고, 또 바늘도 045 바늘이나 45 바늘이나 35 바늘 이렇게 아주 미늘 없는 작은 가벼운 바늘을 쓰시더라도 바늘이 뻗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닥 낚시와는 달리 내림이나 중층 낚시에 필요한 부분이 이 수심 측정 고무입니다. 수심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데, 반드시 특히나 내림 낚시에 있어서는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줄이나 원줄, 채비의 직진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심 측정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수심 측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 보통 시판되는 측정용 고무도 있습니다. 그건 중축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또 그 사람들은 부력 증강제를 끼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좀 무거워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같이 예민한 내림 낚시에 있어서 그 제품을 그대로 쓴다면 아마 수직 입수가 안 되고 상당 부분 사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판되는 중축용 수심 측정용 고무는 내림 낚시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따로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떡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떡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떡밥은 또 중간에 풀어질 수도 있고 편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편납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역시 사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애들 공작할 때 쓰는 그 찰흙고무 뭐 이런 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제일 좋은 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우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거를 수심 측정 고무로 쓰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너무 작게 쓰면 찌를 다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수심 측정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또 크게 쓰면 역시 무겁기 때문에, 미끼보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또 멀리 날아가서 정확한 수심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이라는 말이 참 힘든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사용하는 찌, 그 찌의 찌탑의 부력을 상쇄시키는 정도, 그 정도 지우개를 사용하시면 적당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찌에 맞는 수심 측정 고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만약에 고무를 안 달아서 여기까지 연결 부위까지 맞춘 찌를, 만약에 요 고무를 딱 달면 이게 쭉 내려가서 수면에 일치되는 정도, 이걸 고무를 떼면 몸통까지 올라오고 달면 내려가서 일치가 되고, 요 정도. 요게 요 찌탑의 자기가 사용하는 찌의 찌탑의 부력을 상쇄시키는 정도입니다. 만약 이보다 너무 가벼우면,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뭐 11목 이렇게 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수심 측정이 안 되고, 너무 이보다 크게 하면 또 사선을 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게 본인이 쓰는 찌탑의 요 부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크기, 그 정도로 지우개를 이렇게 깎아서, 이게 부력이 이 찌탑이 굵다든지 또는 길면은 아마 지우개가 이 정도로 커야 될 거고요. 아주 소자형찌 같이, 이렇게 소자형찌 같이 아주 가늘면서 탑이 짧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요거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바늘까지만 달아서, 편납하고 바늘까지만 수조에서 또는 현장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늘까지만 달아서 빈 바늘로 요 연결 부위에 가볍게 찌를 맞추십시오. 여기까지 맞추십시오. 자, 그런 상태에서 지우개를, 좀 큰 지우개를 바늘에 꼽습니다. 그러면 이 지우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뽀로로 가라앉을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가라앉으면 그걸 꺼내서 지우개를 깎아주는 겁니다. 자, 계속 깎고 다시 넣어보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천천히 내려가면서 어느 순간 수면에 일치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이미 그 크기, 만약 그게 요만해졌다라고 하면 이게 딱 맞는 지우개가 됩니다. 그 크기에서 지우개를 딱 빼보면 이게 쭉 올라가서 원래 맞춘 연결 부위까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지우개를 달면 다시 수면에 일치가 됩니다. 요 크기, 자, 요렇게 지우개를 깎아서 만들면 요 찌에 딱 맞는 수심 측정 고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요 수심 측정 고무를 양바늘에 끼워서 투척을 하면 거의 본인이 원하는 사선을 그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아마 목줄이 그려지는 휴지 입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심 측정 고무, 왜냐하면 내림 낚시에 있어서는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심 측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림 낚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 찌고 찌맞춤이고 뭐 이렇게 또 단차고 떡밥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수심 측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심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찌에 맞는 수심 측정 고무를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집에서 시간이 나실 때 지우개를 이용해서 연결부까지 깎으신 다음에 지우개를 요 띠탑의 부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찌고물을 각지에 맞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수고를 조금만 해주신다면 아마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 갔을 때 정확한 수심 측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끔 내림 낚시를 혹시 잘하는 방법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내림 낚시라는 기법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웠고, 또 책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답을 내려주기는 참 힘듭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해보고 또 시간 날 때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듣고 또 책을 많이 보더라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딱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번 해보신 상태에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는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내림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째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수심 측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정밀하게 하라는 거. 수심 측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찌맞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심 측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예로 제가 아시는 분들, 경기 낚시에도 나가고 내림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그분들이 내림 낚시를 할 때 떡밥을 빨리 달기 위해서 떡밥을 달 때는 보통 바닥 낚시에서는 낚싯대를 놓고 두 손으로 달지만 내림 낚시에서는 낚싯대를 잡고 한 손으로 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100만원어치를 묶음으로 해서 왼손으로 계속 오른손으로 세는 게 아니라 지폐를 왼손으로 세는, 그래서 왼손을 발달되게 해서 떡밥을 쉽게 빨리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챔질, 처음에 제일 바닥 낚시를 하다가 내림 낚시로 왔을 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챔질입니다. 근데 이 챔질을 연습하기 위해서 보통 낚싯대를 이용해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우산 중에서 골프 우산이 상당히 무겁고 큽니다. 자, 그 우산 같은 거를 들고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이 챔질 연습을 한다고 그럽니다. 바닥 낚시는 이렇게 채는 보통 하는데, 이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TV를 보면서 TV 화면이 한번 딱 바뀔 때, 또는 출연자가 입이 깜빡할 때에 맞춰서 챔질이 딱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챔질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또 운전하면서 연습했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그분들도 처음부터 내림 낚시를 잘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지금의 수준에 올라간 거니까 여러분들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시간 나실 때 현장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또 댁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아마 자기 몸에 체화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내림 낚시 장비 소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 소품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 찌맞춤부터 수심 측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